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조치 1탄에 이어서 좀 부족했던 설명이나 아니면은 이런 내용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2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제가 공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완전한 정답은 없고 저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긴급조치 보고서에 긴급조치 보고서를 내부 결재를 받은 후에 사안조사 보고서에 기입을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보내는 방향을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교육지원청이랑 연락을 취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긴급조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수록 더 업무하기가 편하다라고 합니다. 교육지원청마다도 또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긴급조치 보고서를 내부 결제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가도록 해서 올려달라고 요청을 따로 하여 긴급조치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양식상에서 봤을 때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야 되는 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긴급조치 보고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사안조사 보고서에 기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이 첨부 서류도 같이 올려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모두 다 가능은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 1호 심리상담 조치는 학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병원비나 아니면은 뭔가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해 학생이 나오면 청구가 가능한데, 긴급조치에서 1호를 내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했는데 이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부분, 근데 이게 조치 없음으로 나오든지 자체 해결이 되든지 했을 때 이 비용의 부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 1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방법은 6호 조치가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6호로서 조치로 위클래스 또는 위센터 상담을 유도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니면 긴급 조치가 따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 위클래스, 위센터 등에 연계해서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 요청하면 그냥 위클래스, 위센터로 연결해서 긴급 조치가 아닌 별개의 조치로서 이제 상담은 진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게, 세 번째,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피해 긴급 조치를 요청할 때 수용하여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항,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긴급 조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우리들은 이러한 피해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줘야 한다라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당연히 피해 조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 1항의 조치에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피해를 호소해서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기간은 출석 일수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건 학교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만 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피해 긴급 조치를 요청했을 때 가급적이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해줘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출석 일수를 인정결석 처리할지 아닐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막무가내로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거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급조치 가해 5호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원에 올라갔을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해 5호 조치는 이건 교육청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조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조치를 할 때 특별교육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6호와 병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심리치료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어, 학교 폭력이 아닌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그보다 5호보다 더 낮은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초기에는 점수화한 다음에 이 점수의 밸런스에 맞는 조치를 정하고 그 조치에 대해서 심의위원들께서 의견을 서로 조율한 다음에 어떤 조치가 적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초창기에 점수를 내릴 때 아무리 생각해도 5호까지 내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긴급조치 6호, 가해 6호를 낸 경우에 출석 정지가 나왔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었으면 학교장 권한으로 긴급조치를 취소한 다음에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기한문과 보고서에 기재해서 기록을 남겨두고 이 근거를 통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긴급조치로 인해서 출석 정지 기간을 인정 결석 처리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전 편에 이어서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긴급조치와 가해 긴급조치를 보호자한테 안내를 해야 하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자면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피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학생과 가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나 아니면 생활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너무 피해가 심하고 너무 가해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 학생한테 다가간다든지 그래서 분리를 좀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각 보호자들께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피해 쪽에 긴급조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피해 긴급조치와 가해 긴급조치에 대해서 모든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기라는 사실 쉽진 않아요. 설명을 다 드렸더라도 보통은 이제 본인들이 위인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은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안내하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피해 긴급 조치와 가해 긴급 조치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경우만 안내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고요. 관련된 내용 이제 참고만 해주셔서 긴급조치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